노흥남매 시간인데 이번 주에는 노형희 변호사,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흥남매에서 흥을 담당했던 우리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께서 지금 이제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캠프에서 일을 하고 계셔가지고 당분간은 만나뵐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 정도로 소개는 좀 해드리고. 아니, 근데 그러면 김 대변인은 차출인 거예요? 뭐 잠깐 아예 나간 거예요? 뭐예요? 이 당의 입장이? 아니 이거 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당원이신데 뭐 당협위원장 이렇게 무소속 후보를 가서 지원하는 거는 어떻게 당에서는 보고 계십니까? 파견인가?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저희 라디오에서는 공백이 생기면 안 돼가지고 그러면은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대답 안 듣고 말씀 안 하시는 것도 다 대답으로 저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께서 지금 또 오늘 토론 기대된다고 이렇게 또 댓글로도 응원 주고 계시니까요. 저희가 좀 빠르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국민의힘의 단일화 이슈가 지금 너무 뜨거운 상황이라서 이 질문부터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김문수 후보가 결선에서 이제 승리를 거머쥔 지 한 5일 정도 됐습니다. 뭐 연휴 기간이 좀 껴 있었고요. 당에서는 한덕수 예비 후보와의 단일화를 상당히 강력하게 지금 종용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인데 우선은 우리 이준우 대변인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당내 상황 정확하게 어떤 상황입니까? 그 경선을 치른 내내 이제 단일화 이슈가 이제 중요한 이제 이슈였었죠. 이제 8강, 4강, 2강 올라가면서 단일화에 대한 입장을 항상 물어왔었고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제 답변한 후보가 표를 많이 가져가면서 이제 최종까지 올라갔었죠. 올라갔었고 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단일화에 대해서 본인이 가장 먼저 얘기했던 후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적극적으로 얘기했던 후보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8강, 4강, 2강 가면서 받았던 표심과 당심의 민심이 아마 단일화에 대한 기대감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지지를 받았을 거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선 이후에 최종 후보 확정되니까 그러면 단일화 언제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고 당에서는 당초 얘기했던 그 이슈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 갑자기 소극적인 태도로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얘기했던 단일화가 당선되고 나니까 혹시 뭐 입장이 바뀐 건가라는 이제 그런 시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애당초 단일화는요 순조로울 수가 없습니다. 갈등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거고 이 이제 단일화 통해서 결국은 경쟁을 하는 건데 경쟁이라서는 결국은 이 과정도 국민적 총의를 모으는 것, 당원의 총의를 모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모아서 결국은 이제 대선에서 이기는 그런 큰 흐름을 만드는 거 이게 이제 목표라고 보는 거죠. 아니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은 지금 이 단일화를 둘러싼 아주 좀 심한 갈등으로는 비춰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후보가 이제 자기는 이제 활동 중단하겠다. 그리고 어제 지도부가 김문수 후보 집까지 찾아갔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안 그래도 그래서 김문수 후보의 최측근에게 어제 전화를 했습니다. 최측근에게? 네, 최측근에게 지금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어떻든가요? 우선 첫 번째 처음에 그러면 얘기한 게 거짓말이었냐? 처음에 단일화 이제 하겠다고 그 경선 때 했었잖아요. 제일 적극적으로 했었잖아요. 그랬더니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거짓말 아니었다. 그랬는데 이제 이 선거든 뭐든 이 진행 상황을 보게 되면 과정적인 일이 변수가 많이 발생을 하더라. 근데 본인이 이 최종 후보가 되기까지 사실 많이 힘들기도 했고 본인에 대한 지지를 좀 체감을 되게 많이 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생각보다 한덕수 후보가 표심이 많지 않더라. 지지율상은 잘 안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나랑 비슷하나? 오차범위 내다. 아니 뭐 오차범위까지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생각보다 이 한덕수 후보라는 사람의 파괴력, 파급력 이런 게 별로 없더라. 그런 데다가 이번에 자기가 이제 경선에서 최종 후보가 되면서 느꼈다. 내가 참 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자신감도 생기고. 그랬는데 여기까지 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해서 뭐 내가 후보가 되는 거를 혼자 하겠다 이러면 나쁜 사람인데 그러면 그 이후에 비전이나 이런 거를 다 총체적으로 종합해서 판단해 봤을 때 누가 되는 것이 우리 당을 위해서 제일 좋겠는가 생각해 보면 이 한덕수 후보 같은 사람은 너무 온실세게 활철하는 거죠. 본인은 사실은 이런 정치판에서 엄청나게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당에서 너무 지나치게 밀어붙이고 내가 오늘 되자마자 축하한다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나를 내팽개치듯이 진짜 죽 써서 뭐 주듯이 하는 건 옳지 않은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실질적으로 정말 당을 위해서 누가 제일 잘 될 것인가를 생각해서 판단하겠다. 요게 이제 입장이래요. 예. 아, 또 내부적인 입장까지도 이렇게 또 취재를 네. 해오셨는데 제가 이제 취재를 열심히 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오늘이 5월 7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근데 지금 후보 등록 신청 기간이 5월 10일 토요일, 11일 일요일이 마감일이거든요. 네. 이 이후에 이제 후보 등록 못 합니다. 그리고 후보 등록을 요때 이제 한덕수 후보도 단독으로 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이제 뭐 기호 문제나 이게 갈리는 건데 이준우 대변인님 단일화라는 뭐 대의에 동의한다 치더라도 시간이 너무 없지 않습니까? 이 지금 4일 만에 이게 됩니까? 그래서 그날 이제 경선 이제 최종 이제 승자가 나왔을 때 예.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제 김문수 캠프에 찾아간 거죠. 그날 저녁. 그러니까 경선 발표 나서 3시간 뒤에 만난 걸로 알고 그럼 있습니다. 빠르게 만났네요. 굉장히 빨리 만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당에서 이제 지도부도 좀 걱정을 한 거예요. 일정사 역산으로 계산해 보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10일밖에 없는 거고 그럼 단일화 과정에 최소 며칠이 걸릴 건데 이거를 정리하고 이제 새로 출발하는 이런 상황 같은 경우 또 아니면 그대로 이제 김문수 후보로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상황을 가정하면 빨리 좀 하면 좋겠다라는 이제 의사를 전달했더니 이제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압박이라 생각한 거예요. 지도부의 움직임을 그렇죠. 예. 아하. 지도부의 움직임이 압박이다. 아니, 그렇게 느낄 수는 있죠. 그렇죠. 입장에서는. 예, 왜냐하면 근데 이게 이제 한쪽은 느긋하고 한쪽은 서두르고 이제 이러니까 이게 이제 속도 차이가 나니까 어쨌든 가는 건 가는 건데 속도가 느리냐 빠르냐가 이게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면 별 문제가 안 되죠. 뭐 그렇죠. 한 달 뒤나 뭐 석 달 뒤나. 근데 이게 지금 불과 열흘밖에 안 남은 상황이고 지금 벌써 나흘이 지났지 않습니까? 나흘 지난 상황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당의 지원을 받으면서 대선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어제 일정을 좀 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돌아왔지만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폭적인 지원은 아니다. 그리고 대선 후보가 결정적으로 내가 단일화에 대해서 결정은 방법과 식은 내가 결정한 건데 왜 이렇게 서두르냐? 이거는 혹시 당 지도부가 한덕수 이제 후보에 대한 단일화를 예정해도 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의 눈초리가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지금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도 험한 말이 나오고 뭐 사기꾼이라는 말까지도 어떤 분이 익명으로 하시더라고요. 김문수 후보 쪽에 예, 아니, 김문수 후보에게 당에 있는 의원들이 누군가가. 그 캠페인의 아, 그- 의원이 예, 예. 보도가 됐습니다 어제 보도가. 그러니까 그거 아니래요. 그건 저도 이제 그 사기꾼이란 그 말이 나왔다 해가지고 보도가 틀린 겁니까? 그렇죠. 근데 격앙된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요.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했다는 주장이더라고요.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그걸 했던 그죠. 보좌관이. 그 했던 주장이 거고. 아니 그 주장인데 사실 그거 믿기는 좀 어렵다는 아니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어제 당의 의총 분위기가. 어제 의총 분위기는 어저께 예. 의총 분위기는 되게 차분하고 침착했어요. 침착하면서 정말로 이거 이래가면 당 망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좀 뭐랄까 굉장히 너무 걱정되니까 위기의식이 많겠어요. 위기의식에 팽배한 이제 그런 공기가 꽉 찬 예. 아니 그러면 좋습니다. 이제 외부자의 시선에서 좀 객관적으로 제가 부탁드립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좀 감정을 빼고 이거 누가 더 잘못한 겁니까? 예를 들면 지도부의 잘못입니까? 감정 뺄 김문수 수가 후보의 잘못입니까? 감정 어떻게 빼? 아니 이거 좀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둘 다 좀 잘못이라고 봅니다. 양비론 말고. 양비론이 아니라 네. 예를 들면 처음부터 한덕수 씨를 할 예정이었다는 건 우리가 누가 봐도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게 다 예의가 있고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만한 방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오늘 기뻐가지고 미친 듯이 열심히 했어요. 나한테 5억밖에 재산이 없는데 3억을 들여가지고 경선했어요. 큰 돈입니다. 기뻐 죽겠는데 야, 너 이제 내려와야지. 쟤한테 빨리 넘겨. 이러면 매우 기분 나쁘죠. 아무리 하려고 했던 사람도. 그러니까 그런 예의의 문제가 첫 번째 있었고. 예. 김문수 씨 입장에서도 보자면 솔직히 본인이 받은 그 투표의 표는 물론 순수하게 자기를 지지한 사람도 있겠지만 예. 일부는 또 한덕수를 보고서 찍은 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분리하지 못하고 야 이거 다 우순전이 나 때문이야. 나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지금 딴맘을 먹은 거야 솔직히 말하면. 마음 바뀐 거 아니냐. 네, 마음 뭐 바뀐 거죠. 그러면 솔직히 아하. 양쪽 다 잘못이 있는데 이게 또 대권을 잡으면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자리에 따라 또 사람이 마음이 바뀔 수가 그런데 게다가 있으니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더 나서가지고 어제 나경원 의원 의총에서 울먹이면서 우리 김문수 선생님한테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나쁜 사람들입니다. 근데 윤희숙 의원은 완전히 반대로 얘기하고 윤희숙 있는데요. 의원은 반대 원장. 여의도 연구원장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나경원 의원은 의총에서 울었대잖아요. 그렇군요. 그런 걸 보게 되면 사람에서 감정이라는 게 좀 있는 것이고 원래 처음에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다 또 하더라도 노영희 변호사님 심리학 전공이시고 네. 아니, 그러니까 감정을 솔직히 또. 누구라도 그 사람이 뭔가 당근을 주면서 채찍을 휘둘러야지. 이거는 뭐 무조건 넌 앞으로 원래 예정돼 있던 거니까 너 앞으로 예. 지켜. 이거는 아니죠. 아니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준우 대변인께서도 뭐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답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 입장도 좀 이해되는 면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지율이 꽤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랑 지지율 차이가 현격히 나면 차이가 안 난다. 그러면은 뭐 김문수 후보가 버틸 수가 없지만 지금 거의 비슷한 것도 사실이고 또 하나는 만약에 당 지도부가 한덕수 후보를 좀 지원한다면 예를 들어 뭐 당협위원장분도 뭐 대변인 가시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덕수 후보는 제가 볼 때는 들어오셨어서 경선을 같이 하는 게 공평한 거 아니냐. 이게 지금 뭐 열흘 상간인데 당원 가입도 안 하고 바깥에서 버틸 때는 한덕수 후보가 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지 않았습니까? 아 나는 부전승처럼 이기면 하겠다 이런 의도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단일화가 더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냥 경선을 치렀으니까 정당성이 있지 않습니까? 요 두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경선 과정 내내 아까 이제 했던 말씀인데 만약에 이 경선을 치르면서 그 예. 우리 후보 대선 후보는 누구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이재명을 이기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 얘기 한다고 하고 개헌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만 이제 그 경선이 치러졌다면은 그 진행자 말이 맞습니다. 맞는데 경선의 가장 중요 화두가 단일화였어요. 사실은 아, 주제가 그 아예 주제가 단일화였단 예. 말이에요. 그 단일화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취할 것이냐 이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뤄왔었고 거기에 대해서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단일화 나선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 김문수 후보가 본인이 선출되고 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본인이 말했던 그 단일화에 대한 입장을 내는 거예요. 적어도 일정표 정도는 내가지고 예. 이때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정도는 입장을 냈었으면 당에서도 아마 그렇게까지 찾아가면서 또는 어제 문 앞에 있으면서까지 안 했을 건데 입장을 안 내는 거 본인이 스스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논의를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에서는 이게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지금 아까 노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율이 예. 이게 비슷해요. 마음이 지금 다르게 먹게 지금 생겼어. 왜냐면 예. 처음에 한덕수 후보가 이제 김문수. 김문수 후보가 예. 한덕수 후보한테 좀 많이 쳐졌습니다. 조금 이재명 후보랑 이제 3자 대결하거나 4자 대결했을 경우. 근데 지금 어제 그제 보면은 크게 차이 안 나요. 5% 차이거나 포인트나 3% 포인트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야 이건 압도적인 차이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비슷하게 하면 내가 시간은 내 편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 거죠. 시간도 내 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선의 상황이 계속 생물처럼 움직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생물이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근데 거다. 지금 한덕수 예, 노영희 변호사님. 한덕수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둘 간의 지지율이 당원 중심으로는 2배 이상이 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언론에도 그렇게 나왔고 그렇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게 체감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이거든요. 그럼 한번 해볼 만하다. 그리고 한덕수가 도대체 이 당에 기여한 게 뭐냐.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그러지 않았냐. 꽃가마 태운 사람 없다고. 근데 이게 무슨 짓이냐. 아하. 내가 생각했던 단일화는 내 밑으로의 단일화지 내가 들어가게 된 단일화가 내 중심의 아니었다. 단일화. 이 얘기 지금 다들 아하. 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바뀌는 얘기하잖아요. 인상 거죠. 인물이었던 거죠. 그렇게 바뀐 거죠. 네, 바뀌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지지율이 예. 뭐냐면 정당 지지율 차이가 있어요. 정당 지지율이 처음에 많이 벌어졌었어요. 그때 예.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걸 전면 내세우기보다는 제3지대에 있는 후보를 데려와서 우리가 이렇게 다른 후보, 그러니까 포용력 있고 유연성 있는 후보를 데려왔다 하면 이게 좀 도움이 되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이 0.5%포인트 차이 이 정도로 굉장히 좁혀진 상황이에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낸 후보가 정당성도 있다 그러면은 더 해볼 만하죠. 아니 그럼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럼 이제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인데 저는 지금 지도부나 윤희숙 원장 같은 분들은 오히려 김문수 후보를 더 자극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예를 들면 전당대회를 잡는다든가 여론조사를 돌려서 단일화 찬반 여부를 조사한다든가 이건 김문수 후보를 상당히 자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시간은 내 편인데 그렇지. 자극하면 오히려 더 버틸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국민의힘에서는 힘으로 더 밀어붙일 것인지 그거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게 되면 진짜 파탄 나는 거죠. 그 소송 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파탄 나는 겁니다. 예, 파탄 예, 나는 거 예. 소송이 문제가 아니 그냥 대선 자체가 파탄이 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 정당 내에서. 그래서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투트랙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단일화를 지금 늦춰서 그러니까 김재원 비서실장 말로는 이렇게까지 얘기가 흘러나왔다 그럽니다. 투표용지 인쇄가 25일이잖아요. 25일? 25일까지 최대한 늘려도 괜찮다는 입장을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사실 한덕수 후보 보고 나오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본인 개인이 아까 3억 기타금 낸 것도 굉장히 부담이 될 거예요. 근데 김재원 실장은 한덕수 후보 당비 1,000원도 안 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은데 당비도 안 냈다. 뭐 그렇지. 그건 이제 그건 김재원 이제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한 것처럼 단일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중요한 테마를 다뤄졌기 때문에 그건 다 포함해서 감안해서 포함해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약에 10일을 지나서 한덕수 후보를 무소속 지대에 예. 내버려 두고 한다 그러면 한덕수 후보 버틸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1억이 들어간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무소속 후보는 지금 무소속
캠프는. 그러니까 그 가능성은 굉장히 이제 위험한 상황인 거기 때문에 예. 당의 실무진 입장에서는요. 단일화 댓글 대비해 가지고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를 일단 준비시켜 놓는 건 당연한 거죠. 그 프로토콜에 의해서 매뉴얼에 따라서 하는 정상적인 절차인데 이거에 대해서 뭐 자극을 좀 받았다 이렇게 생각한 것은 좀 그렇게 보진 않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럼 노영 변호사님 법률가시니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제가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해결은 해야 되니까 단일화가 이제 오늘 만나서 잘 되면 다행이고 안 됐을 때 그럼 이제 김문수 뭐 버팁니다. 그럼 당에서는 또 힘으로 밀어붙여서 뭐 당원 당규를 바꾸든 뭐 후보를 끌어내리든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을 쓸 겁니다. 뭐 윤희숙 원장 같은 경우는 뭐 여론조사 돌려가지고 하면 된다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이랬을 때 김문수 후보는 소송을 제기하면 이 가처분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 인용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인용 가능성 있죠. 이게 당원 74조에 예. 후보자의 지위에 당무 전반 모든 권한을 우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고요. 이 내용 속에 선거 업무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본인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 내용이 들어있어요. 당무 우선권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특히 지금까지 친윤들이 뭔가 하고 싶을 때 특히 당무 우선권이라는 걸 내세워가지고 자기네들이 맨날 그 윤석열 해왔었어. 후보 때는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놓고, 예. 그래놓고 이제 와가지고 뭐 이양수 사무총장 같은 사람이 아하. 야 이제 그거 아니야 또 이렇게 말하면 웃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것도 만약에 또 가처분 모순되네요. 신청하면 예. 우리는 지금 25일까지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하. 김문수 측에서 가처분 신청을 하면 2, 3일 안에는 잡아줘야 이런 거는. 근데 이거 결정 빨리 나올 것 같은데 빨리 나와요. 중요해서. 예, 이렇게 되면 예. 오히려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또 요즘 법원들이 또 한덕수 씨랑 친하니까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내가 아니 친분 모르겠네요. 갖고 그러면 안 되죠. 어머 친분 그거는. 갖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예, 근데 잠시만요. 아까 이준호 대변인 말씀하신 양당 지지도 격차 0.5%포인트 발언은요. 여론조사 리얼미터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이루어졌고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1,509명 대상이고요. 여론조사 민주당 42.1%, 국민의힘 41.6%로 조사된 결과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확인한 바로는 김문수라는 사람이 야전에서 그렇게 굴러던 사람이다. 그냥 그 사람 표현 그대로 하면 이 정치 집단을 이 화초와 같은 한덕수는 견뎌낼 수 못 없을 이긴다. 것이다. 이제 그런 아니, 얘기 했어요. 요 얘기 비슷한 게 뭐냐면 지금 김문수 후보 옆에 있는 분들이 엄청나요. 예를 들면 차명진 또 김재원, 김재원 네네. 또 고분 빼고 뭐 박계동 뭐 이런 분들인데 네네. 소위 운동권 그룹이라고 하고요. 네, 또 맞아요. 지금 예를 들면 권성동, 권영세, 한덕수 이분들은 약간 고시 출신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또 나누시는 분도 계시던데 그래서 운동권 출신하고 고시 출신이 싸우면 이거 못 운동권 이긴다. 이기지, 당연히. 이분들은 막 민주화를 위해서 감옥도 갔다 오시고 그때 아주 가열차게 싸웠던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준호 대변인 보시기에는 단일 후보는 누가 될 것 같으세요? 제가 국민의힘 대변인이기 때문에 제가 예. 단일화 누가 돼야 된다 이제 그런 거는 좀 말하기 그럼 질문을 바꿔서 적절하지 않은 것 단일화는 같고. 된다고 보십니까? 단일화 돼야죠. 아니 예. 당위 말고 가능성을 여쭤보는 겁니다. 단일화 돼야 되고 이게 시대적 지금 사명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재명 정권 창출을 막아달라는 국민적 요구가 있는데 그 열망을 어떻게 무시하고 예. 단일화로 인해서 이제 실패로 파토를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위론만 말씀하셨고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은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달세미님이 신은기 화이팅 그러시네. 예, 가능성 좀 얘기해 주시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이 김문수 씨를 압박하는 당의 이 지도부들의 수위가 매우 세고요. 예, 어제 밤에 찾아가가지고 좀 약간 흡족한 듯이 나왔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 어제- 뉴시스에 나온 네, 사진 네, 화면에는 네. 권성동 그 원내대표의 핸드폰 같은데 네. 김문수 후보에게 전화 건 게 한 5번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전화를 넣고 있는 겁니다. 압박을 되게 많이 강하게 하는 아하. 것 같고 그다음에 정 안 되면 너 이제 추출이다, 제명이다, 막 아하. 이런 얘기까지 좀 한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주제를 바꿔서 마지막으로 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 관련된 파기환송심 지금 5월 15일까지 이제 기일을 잡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민주당이 좀 강경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평가만 짧게 듣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준우 대변인님. 저는 그 부승찬 의원이 지금 이제 5월 15일 날 그날 공판을 막아야 한다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자기 SNS에 올렸더라고요. 예. 좀 굉장히 위험하다. 막는 방법이 뭡니까? 무력으로 점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서울 고법을 이제 그런 식으로 법을 아예 무시하거나 무력을 행동한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삼권 분립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정당이 나온다 그러면 그건 우리나라 왕정 시대로 돌아간 걸 준비한 거 아니겠느냐. 굉장히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치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 말씀드립니다. 뭐 아무래도 뭐 탄핵 이런 걸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노영희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선권 분립을 정확히 주장하고 싶다면 선거에 끼어들면 안 되죠. 아하. 이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변호사 한 지 20년 됐는데요. 이런 건 본 적이 없어요. 지금 현재는 노골적인 선거 개입입니다.
선거 개입일 가능성이 네, 높다. 네. 아니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 시간 더 가지고는 말씀드리도 이준호 대변인 조금만 네. 더 시간 쓰시죠. 시간 그 지금 이제 그 1, 2심에서 이게 정상적인 속도로 했으면 이미 결론이 났을 겁니다. 근데 1, 2심이 초저속으로 했잖아요. 물론 이제 9개월 만에 끝내야 되는 걸 30개월 안에 끌었기 때문에 앞에서 한 초저속 때문에 예. 뒤에서는 당연히 빠르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법원이 정상적인 시계로 돌아가고 있다. 정상적인 속도를 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오늘 두 분 노흥남매 시간에 우리가 김기흥 대변인 대신에 오늘 또 이준호 대변인 모셨는데 네. 저희 신인규 아침 저널 입장에서는 오늘 대박 났습니다. 뭐 동접자분들도 너무 많이 들어오시고 두 분의 토론 오늘은 정말 명품 토론이었습니다. 오늘만 착하게 한 거.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노준남에